자, 이제 160페이지 법률의 부관이 나오고 있죠. 좀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 불확실한 것은 조건인데,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지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소급표는 없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따라 정지 조건은 일단 현재는 뭐죠? 무효지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을 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현재 효과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죠?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임을 입증해야 되는 사람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라 현재 지금은 효과가 있는데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해제 조건이고요. 따라서 해제 조건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유동적 유효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과거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죠? 기정조, 기해무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다.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정무, 무효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다. 불해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기한의 이익이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하고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무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고, 유상인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예외적인 거죠. 무상 임치, 무상으로 꽁꼬로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죠?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물건을 맡긴 임치인이다. 그 다음에 무상이어서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하나 더 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언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느냐? 첫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때, 오늘 이행하지 않는 때, 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킬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정도입니다. 그죠? 문제 풀어보면 1번 조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성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X죠.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처분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도 가능하고요. 3번 조건 있는 법률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물론 해하지 못하고요. 4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의무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 무효이다. 순수 수의 조건을 의미한다면 맞는 지문이겠죠. 5번 상대방의 이익을 주는 경우에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오 맞습니다.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거나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을 봐야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조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이 기, 정, 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이다. 맞네요. 답은 1번이죠. 2번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불, 해, 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해야 하는데 무효이다. X죠. 3번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입니다. 4번 갑이 을과 결혼하면 이 카메라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 혼성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혼성 조건이 아니라 우성 조건이구나. 우측에 보시면은 4번의 해설에 단순 수의 조건이 아니라 혼성 조건이다. 이건 뭐예요? 해설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조건이냐면 우성 조건입니다. 이건 우성.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성 조건이라는 것은 우연히 성취되는 조건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면과 같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뭐죠? 우성 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가 갑과 혼인하면 이렇게 되면은 너라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죠. 따라서 너가 혼인할지 안 할지는 뭐죠? 수의조건적 측면이고 갑은 뭐죠? 제3자죠. 따라서 갑이 결혼해 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갑의 마음이니까 이거는 뭐죠? 우성조건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수의조건과 우성조건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혼성조건이 돼요. 그래서 혼성조건이 되려면 갑과 을 중 한 명이 뭐 해야 돼요? 당사자여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혼성조건이 되려면 갑과 을 중 누가요? 한 사람이 뭐예요? 당사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갑과 을은 모두 뭐죠? 제3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혼성조건이 아니라 뭐죠? 우성조건이에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홍상수하고 김민희가 TV에 나왔길래 야 홍상수와 김민희가 결혼할래나? 친구하고 뭐죠? 내기를 했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혼인하면 10만 원 빵 하자. 그러면 결혼할지 안 할지는 홍상수 마음이고 김민희 마음,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거는 뭐죠? 우성 조건인 거고. 너가 김민희하고 혼인하면 내가 너한테 10억 준다라고 했다면 너는 뭐죠? 당사자니까 뭐예요? 수의 조건 측면. 김민희가 혼인해 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 김민희의 마음이니까 우성 조건. 이렇게 돼야 뭐죠? 혼성 조건이 돼서 혼성 조건이 되려면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계약 당사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4번은 혼성 조건이 아니라 명백히 뭐죠? 우성 조건입니다. 5번 상계에는 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X. 상계는 대표적인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도 기한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왜 가셨어요 근데? 화장실 가셨다고? 병원 가신다고? 또 아침에 또 아까 때 삐져서 가셨나? 아 참. 아니죠? 아 제가 마음이 약해요. 가셨나 해가지고 또 제가 또 뭐라 그랬다고 또 삐져서 가셨나? 아 속으로 막 어른이 무슨 또 그 가서 삐져서 또 가셨나? 아 참. 예? 아무튼 답은 뭐죠? 1번입니다. 3번 병원에 가신대요? 이 치아 때문에 가시나? 3번 조건에 관한 다음 성문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른다면 일단 참고로 이렇게 지문이 몇 개 고르라는 문제가 혹시 나오면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셔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지 마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몇 개 고르라는 문제는 90% 틀리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잖아요. 근데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 요거를 몇 개인지를 정확히 하려면 모든 지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한 개 지문이라도 아삼삼해지면은 이게 뭐죠? 숫자를 고를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옳은 것 틀린 것은 5개 지문을 다 알아야 맞추는 건 아닌데 몇 개 고르란 문제는 나오는 지문 모두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풀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지문이 애매하면 답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시게 되고요. 고민하시는 순간 시간 가고 시간 가는 순간 뒤에 문제 못 풀게 되고 또 틀리게 되니까 절대로 이렇게 몇 개 고르는 문제는 풀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안정적으로 평균 몇 점을 확보해야 돼요? 60점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몇 개 고르는 문제 내지도 않습니다. 잘 내진 않는데 어쩌다 한번 나오더라도 절대로 뭐죠? 풀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뭐죠? 가짜가 돼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 몇 개 고르는 문제는 1번식 문제인데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부분이 다 틀린다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다라 가지고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내는데 혹시라도 나온다면 낸 놈이 미친 놈이니까 그냥 미친 놈하고 욕하시고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풀어봐야죠.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는 거 몇 개냐 이거죠. 기억. 순수 수위 조건은 유효하나 단순 수위 조건은 무효이다. X죠. 앞뒤가 뭐죠? D 바뀌었죠. 니은번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법인 경우 그럼 뭐죠? 조건이 반사회적이죠. 조건만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니까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X점. 디귿번 법리 당시 이미 성취된 것 기성 조건입니다. 기, 정, 조 해가지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효이다. X고. 리을번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불능 조건이죠. 불, 해, 조해서 조건 없는 법률이 되니까 무효이다. X입니다. 따라서 다 틀렸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뭐죠? 4개에서 5번이 답이죠. 이런 문제가 또 심각한 게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심리가 4개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쯤은 틀려야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또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몇 개 고르는 문제는 풀지 말고 넘어가자. 내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번 기한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기한에는 소급표가 없으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X. 기한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습니다. 2번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부니까 유상이죠.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것이면 채권자만이 포기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다. X입니다. 이 기한에 관한 민법 기준도 물론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죠. 4번 수표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우리가 수표행위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요. 참고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기합 수표는 수표가 아니에요. 자기합 수표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책에 나오는 수표는 뭐냐면 자기합 수표 같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수표는 수표가 아니고 현금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계 수표나 당좌 수표처럼 개인적으로 발행한 수표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표 어음이 법조는 먼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좌 수표나 가계 수표를 발행할 때 지급일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 기한은 수표는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표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5번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이 된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 답은 5번이 됩니다. 넘겨서 5번이죠.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이익이라는 것이 추정된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채권자에게도 기한이 있다면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2번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하고요. 3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때는 이게 뭐죠? 내가 죽으면 이거죠. 그죠? 안영찬이 뒤지면 그죠?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죠. 오늘 밤 뒤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뒤질 수 있고, 따라 이걸 우리가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진짜 뒤졌어요. 사망을 했다면 이행기가 도래했으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요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제가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실종되는 바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뒤졌을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실종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기한부 법률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죠. 요겁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랬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채무불이행,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 효과가 발생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그때 비로소 뭐죠?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질문은 의사 표시가 없더라는 말은 이행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행기의 도래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고, 따라서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죠. 정지조건임이 입증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므로 그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맞네요. 2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데 기성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기, 해, 무 해서 무효해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X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보존, 처분, 상속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므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5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실전 예상 문제입니다. 7번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1번은 뭐 개념이고 2번은 뭐 의미가 없고 3번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따라서 채권 양도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 X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요겁니다.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매매가 무효예요. 그럼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다. 그죠? 그럼 보자고. 해제 조건부 증유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 조건이 성취가 돼요. 그러면 증여가 무효죠. 증여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니까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정지 조건임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합니다. 답은 3번이네요. 넘기시면 8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일단은 유효한데 조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겠네요. 맞네요. 2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 조건이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 무에서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약혼 예물의 수수입니다. 그럼 일단 약혼자에게 예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혼인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혼인의 불성습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맞죠. 4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요구되는 당연한 얘기고 5번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반사회적이죠. 그죠?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니까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이죠. 근데 이게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건 어떨까요? 부첩이라 나와 있는데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부부로 나왔습니다. 반사회적인가요? 안 사회적인가요? 이것도 반사회적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참 재밌는 거는 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는 이걸 첩으로 내주고요. 부첩으로. 뭐 법무사, 사법시험, 어려운 시험은 좀 부부로 내줘요. 부부 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도 뭐죠? 반사회적이에요. 왜 반사회적이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이란다는 말은 뭐예요? 이혼하면 뭐죠? 돌려달라 이런 거고요. 이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따라서 이것이 부첩도 물론 반사회적이면 뭐죠? 부부도 나와도 반사회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로만 묶여진 것은 기억, 인지, 가족법상 행위는 조건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니은번, 유중, 단독행위인데요.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거든요. 따라서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 이명, 리을번, 혼인, 가족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뭘 붙이지 못하죠? 조건을 붙이지 못하고요. 미음번, 상속의 폭이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비읍번, 채무의 면제는 단독행위이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시읍번, 상계도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따라서 답은 니은 비읍에서 3번이고 니은 비읍은 왜 조건을 붙일 수 있냐면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오, 맞죠. 개념 자체네요. 2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전, 담보가 가능하니까 처분, 상속, 보전 또는 담보를 할 수 없다. X고 답은 뭐죠? 2번이 되죠. 3번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4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고요. 5번 정지 조건이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11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 해서 무효여야 하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X죠. 정지 조건이면 기, 정, 조 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인데 무효로 한다. X입니다. 기, 정, 조, 기, 해, 무입니다. 답은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조건부 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기억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정보에 의존하게 하는 법리 부관이다. X입니다.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조건은 뭐에 관한 문제죠? 효과에 관한 문제지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를 이게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항상 이것도 그냥 지나치면 별거 아닌데 틀리게 되니까 유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 번.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 무효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 조건 없는 범위 되니까 니은 번은 맞네요. 디귿번.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에서 조건 없는 범위 되는데 무효가 되고 X죠. 리을번. 약혼 예물의 수술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나 증여 맞는 질문이고, 미음번. 채무 면제나 유증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므로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맞는 것은 니은, 리을, 미음에서 4번이 답이 됩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기억. 취소할 수 있는 법리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X.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리의 상대방이죠.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이 뭐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뭐죠? 조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다면 이것은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조건이고요. 따라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디귿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됐다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니까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X가 되고요. 1번. 통정어휘 표시에서 은닉행위 뭐가 있죠? 증여하고 싶은데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면 숨어있는 증여를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하고, 은닉행위는 유효죠. 따라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맞네요. 따라서 맞는 것은 니은,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틀린 걸 쳤는데 1번.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 기정조해서 조건 없는 법률이나 무효이다. X네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철이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효과가 없으니까요. 3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강박이 있어야 됩니다. 해악을 고지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력히 요구하는 건 뭐죠? 말 그대로 뭐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지 해악을 고지한 건 아니죠. 강박은 아니죠. 따라서 강박행위가 아니다. 맞는 점이죠. 4번. 공시송달은 언제 하나요?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게 되죠. 5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면 꼭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할 뿐이지 매매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가 아니므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맞는 질문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넘기셔서 15번입니다. 다시 보시면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무상임치면 채권자의 뭐죠? 임차인인데 우리가 그 잘 내지는 않지만 대차라는 말이 뭐죠?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거든요. 대주는 빌려준 사람,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말하고요. 차주는 뭐죠? 빌린 사람, 일반적으로 뭐죠? 채무자를 말합니다. 그럼 보죠. 기억,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채무자만 기한액이 있죠. 따라서 차주 기한액이 있네요. 니은번, 임대차는 유상이죠. 따질 필요 없이 양쪽 다 뭐죠? 기한액이 있는 거고. 디귿번, 무상임치 누구한테만요? 임치인, 채권자에게만 있으니까 디귿은 아니죠. 이자 없는 소비대차 무상이죠. 채무자만 기한액이 있죠. 차주 맞네요. 미음번, 이자 있는 소비대차 유상이죠. 둘 다 있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없는 자는 디귿 하나만 빠지면 되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보시면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존재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무상인 경우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죠. 따라서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까지 맞아요. 근데 보기는 소고표를 갖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포기할 수 있지만 소고표는 없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한 때, 2번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3번 채무자가 담보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했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담보를 뭐죠? 손상 감소 멸시를 시킨 경우죠. 다시 말하면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를 시킨 것은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한액이 상실사유에 해당하죠. 5번이 답이죠. 채무자의 무자락은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아닙니다. 18번이죠.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뒤에 나올 문제가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답만 보고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X.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번이 답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2번을 보시면 해제 조건부 법률의 경우 법률에 대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 조건이죠. 기, 해, 무해서 무효가 되어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넘기셔서 20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대표적인 정지 조건이죠. 일단 매수인은 일단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대금을 완납해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대표적인 정지 조건이므로 해제 조건부이다. X가 됩니다. 2번 계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될 뿐입니다. 3번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 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부 법률, 답은 3번이고요. 조건부 법률에 있어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면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 조건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됩니다. 5번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X죠.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성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제 요즘에 기간과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먼저 기간 먼저 보고 좀 쉬었다가 소멸시효를 볼 겁니다. 일단 기간에 대해서 계산에 관한 문제가 잘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죠? 일단 첫 번째, 원칙적으로 초일을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령, 나이를 계산할 때는 뭐죠? 초일을 산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원칙에 따라서 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산입이죠. 하게 되면 시작일과 끝나는 날 종료일이 같게 되고요. 또 연령의 경우에 초일을 산입하게 되는 결과 시작일과 종료일이 다르고요. 종료일은 그 전날, 종료일은 하루 전이죠. 하루 전날이 종료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료되는 날, 끝나는 날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날 말일이 종료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4월 달은 30일까지 있나요? 4월이죠? 4월 30일까지 했죠. 그죠? 맞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3월 30일부터 한 달 이러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결과 시작일과 종료일이 뭐죠? 같아서 4월 31일이 끝나는 날에 되는데 4월 31일은 뭐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며칠 날이요? 그달 말이니까 4월 30날이 뭐죠? 끝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뭐죠? 그 이길 날, 그 다음 날이 뭐죠? 끝나는 날이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저는 산수 잘 못해가지고 항상 할 때마다 걱정되긴 하는데요. 1번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한 때, 그러니까 원래는 초일을 뭐 하잖아요? 산입하지 않는데 시작일이 오전 0시부터는 초일을 뭐죠? 산입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길이니까 기간은 그 전일로 만료한다. X가 되고요. 3번 연령,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4번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는 그달 말일이니까 그 다음 월에 초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X. 그 해당 월 말일이 끝나는 거죠. 5번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땐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맞네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2번 민법의 기간의 규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건데 민법 기간에 관한 규정도 물론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없다. X. 답은 뭐죠? 1번이고요. 4번을 보시면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 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53세가 만료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 우리 판례 내용이니까 좀 따라는 좀 기억해 두세요. 5번 기간이 말일이 공휴일인 땐 그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하고요.
기간의 초율이 공일일 때는 기간 계산에 뭐죠? 산입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넘기셔서 3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오면 이 3번 아니면 4번, 그러니까 3번처럼 그냥 날짜 계산하는 거 아니면 4번처럼 역산하는 거, 이 둘 중에 한 가지 형태나.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요 3번하고 4번 두 문제만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갑은 1998년 3월 14일 17세 출생, 자기 소유 부동산을 법정되는 부모의 동의 없이 2016년 2월 19일 오전 10시에 을에게 매도하였다. 갑이 직접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일단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뭐죠?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는 3년.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면은 대충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해요? 2026년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2026년 며칠이에요? 10월 19일입니다. 맞나요? 아, 2월 19일이네. 그죠? 적어보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이니까 10년은 법률 언제 했죠? 2016년 2월 19일이니까 2026년 2월 19일이죠. 아, 헷갈려. 왜냐하면 초율을 산입하는 결과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같아지고요. 그래서 2월 19일 24시 자정이 뭐죠? 끝나는 시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이잖아요. 3년이니까. 그럼 추인이 언제 가능해졌냐? 지금 얘가 1998년 3월 14일생이죠. 그죠? 3월 14일. 그러면 1998년 몇이에요? 3월 14일. 3월 14일이니까 여기서부터 19을 더하면 뭐죠? 성년이 되죠. 근데 초율을 산입하는 결과, 연령 계산할 때 뭐예요? 초율을 뭐예요? 산입하는 결과 몇 년이에요? 2007년인가요? 2017년이죠. 2017년 3월 14일이 아니라 3월 13일 자정이 뭐가 돼요? 자정이 뭐죠? 성년자가 되고, 그럼 얘는 3월 14일부터 몇 년이에요? 3년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2020년 3월 14일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잘못 계산했나? 자, 3월 13일날 얘가 뭐가 돼요? 성년이 되고. 아, 그렇구나. 지금 3월 여기서부터는 초율을 산입하면 안 되죠. 그죠? 그죠? 3월 13일부터 3년이니까 2020년 3월 13일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둘 중에 뭐가 빠르죠? 2020년이 더 빠르니까 결국은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1번 2020년 3월 13일 24시네. 아, 헷갈려. 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법률행위 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뭐가 빠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법률행위시란 날 기준하면 며칠이요? 2026년 2월 19일이 되고, 추인이 가능한 시점은 얘가 98년 3월 14일 날 태어났으니까 여기다가 몇 살이요? 19살을 더하게 되면 뭐죠? 성년자가 되는데, 연령을 계산할 때는 뭐가 돼요? 초율을 산입하니까 2017년 3월 13일 날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고요. 거기서부터 몇 년이에요? 3년. 여기는 초율을 불산입하니까 2020년 3월 14일 날이 뭐죠?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이고, 둘 중에 뭐가 더 빨리요? 2020년이 더 빠르니까 답은 뭐죠? 1번. 2020년 3월 13일 뭐죠? 24시가 됩니다.
맞게 풀어줘 제가요. 저는 항상 자신이 없어요. 저도. 4번 사단법인의 정기총회를 6월 30일 소집할 의무가 있는 이사가 일주일 전에 사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총회 소집은 최소한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가? 날짜를 역산할 때도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며칠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6월 29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6월 29일부터 이 7을 빼면 29, 28, 27, 26, 25 헷갈려. 아무튼 역산해 보시면 며칠이죠? 6월 22일이 돼요. 답은 뭐죠? 3번이고 한 가지 팁은 뭐죠? 날짜를 역산할 때도 뭐 하지 않습니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5번은 좀 이따 보고 그래서 뒤에 거 먼저 풀어볼게요. 넘기셔가지고 175페이지 11번입니다. 기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뭐죠? 산입합니다.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3번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기간은 그 이길부터 기산한다. X입니다. 기간이 초일이 공휴일이면 그날부터 포함시키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2015년 5월 30일 10시부터 1개월 그러면 일단 6월 31일 날 그죠? 6월 30일인데 6월 30일이 있나요? 1, 2, 3, 4, 5, 6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6월 30날 자정이 되겠죠. 따라서 6월 30일 10시 기간이 만료한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끝나는 날짜가 없으면 그달 말일이 뭐죠? 끝나는 날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넘기셔가지고 13번입니다. 갑은 4월 14일 12시에 4개월 기한으로 을로부터 1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기간의 만료 시점은 그러면 4월 14일부터 한 달이니까 뭐죠? 4개월이니까 뭐죠? 8월 14일 날 자정이죠. 그죠? 자정이니까 하오. 오후 뭐죠? 12시에서 2번이 답이죠. 14번입니다.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1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한다. X죠.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 며칠이죠? 7월 30날이 되겠죠. 그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15번입니다. 어느 법률이 2017년 1월 30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 법이 공포된 날은 언제인가? 단 이 법은 부칙에는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 해설이 나와 있지만 1월 30일을 32 지금 1월 30일 날 효력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1월 30일 날 몇 시부터요? 0시부터겠죠. 그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이게 3개월 전이면 며칠이냐면 12월 29일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까 해봤는데 만만치 않네요. 그죠? 저는 산수가 진짜 싫어요. 16번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번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법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 관계도 적용되지만 여기까지 맞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기간을 계산하는 특별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죠? 임의 규정입니다. 2번 1997년 7월 28일 08시에 출생한 자는
초일을 뭐죠? 산입하기 때문에 2016년 7월 27일 자정이 되면 뭐죠? 끝나니까 28일부터 뭐가 되냐면 성론이 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오늘 돈을 차용하면서 3개월 후에 갚기로 하였다면 오늘은 그 기산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초일을 선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4번 2015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법률의 부칙에는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간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 법률의 공포일은 2014년 12월 1일이 아니라 12월 2일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답은 뭐죠? 4번이고. 5번 3월 6일 10시에 승용차를 빌리면서 3개월 후에 반납하기로 하였다면 3개월 후니까 6월 6일 만료일이 6월 1일이 6월 1일 만료일인데 금요일이라면 그 기간은 6월 9일에 만료한다. 왜냐하면 6월 2일이 금요일이면 6월 2일 자정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반납해야 될 날은 뭐죠? 6월 7일인데 토요일과 공휴일과 일요일은 뭐죠? 빼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며칠이 되는 거죠? 6월 9일이 되겠죠. 좀 이상한데 아무튼 틀린 것은 몇 번이죠? 4번이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요. 기간 계산에 대한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하고 4번 문제 두 문제만 좀 확실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쉬었다가 172페이지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